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대표 기업이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엔비디아,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인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높았던 성장 기대치다. 이제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두 번째는 이제 매출 대비한 총이익률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 그다음 대표 상품인 블랙웰이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상품이 판매가 이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미래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았는데요. 실적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냐? 이제 매출 또 주당 순이익 이제 earning per share EPS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적이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보다 수치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왜 미래를 이렇게 우려한 투자자가 많았을까요? 이게 장 중에는 정규장에서는 한 2.1% 정도 떨어졌는데 애프터마켓 이제 그 장이 마감된 이후에 사실 더 떨어졌습니다. 한 7% 정도 더 떨어져서 현재 한 117달러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죠. 예, 3 트릴리언 그러니까 3 트릴리언 달러 3조 달러 밑으로 시총도 떨어졌습니다. 왜 기대치도 지금 넘었던 실적인데 주가는 떨어졌을까? 용건, 그러니까 요약만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은 성장의 가속도, 즉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엔비디아가 2024 회계년도 처음만 봐도요. 72억 달러에서 135, 거의 2배 가까이 점프를 했는데 135에서 181, 221, 260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매출 증가의 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처음에 보면 0.11, 그러니까 처음에는 2배도 넘게 주당 순이익이 좀 증가를 했잖아요. 0.16달러 증가했는데 그 다음 0.13달러, 그 다음 0.12달러, 그 다음 0.09, 0.07 보이십니까?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것에 투자자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좋은 건 맞아. 근데 생각만큼은 아닌데 이 정도 조금 실망인데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얼마나 반대로 이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하여튼 낀 거는 맞다. 물론 의견은 둘로 갈립니다.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가격이 이제 주가가 지금 125달러. 어 과거 한 24년 동안 이제 상승률을 봤더니 무려 31만 퍼센트. 이게 그냥 쉽게 320배가 올랐습니다. 코인도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20 몇 년 하니까 너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특히 최근 5년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고요. 대략 지난 5년 동안 2,900%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30배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2019년 대비 사실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가 사실 더 오른 거죠. 이거 코인 대비해도 사실 굉장한 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19년도 엔비디아에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우리 코인 투자를 지금 한 것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2천만 원 투자했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2천만 원이 6억이 됐고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곱하기 30이니까 15억이 됐고요. 1억을 투자했다 30억이 된 겁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5년 동안 30배.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지금 구독자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량 매도를 하실 겁니까? 첫 번째,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아니다.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왜? 인공지능이 지금 갈 길이 멀다. 지금 아직도 성장세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야. 나중에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가겠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네, 아직 아니다, 아직 안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이걸 겁니다. 인공지능은 확정된 미래다. 아직 현실화랑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갈 길이 멀다. 왜 지금 왜 파냐? 1번은 뭘까요? 그냥 지금 적당히 팔고 나오겠다. 이런 거겠죠.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일단은 좀 빠지자. 최소한 조금씩은 일단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올해 들어서요. 올해 6월 한 14일 정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132달러.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의 최고가였고요. 8월 달에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90달러까지 가서 터치를 하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7달러, 125달러 뭐 이 선까지 이제 온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1번은 더블 톱을 이미 찍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2번 아니다. 인공지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묻고 지금은 더블로 갈 때다. 의견이 나뉠 겁니다. 근데요,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내년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이 정도의 시총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올해 3월자입니다. 3월 4일자인데요. 엔비디아가 좀 거품이 낀 것 같은데 하면서 테슬라랑 닮은 꼴이다. 하락장 올 수도 있다. 회의론이죠. 거품 꼈다라고 했죠. 21년 최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난 테슬라처럼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근데 웬걸입니까? 불과 3달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고가를 갈아치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32달러까지 올랐고요. 지금 회의론자들을 비웃는 마냥 가격이 또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 7월자입니다. AI 거품론 또 나오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다. 하루에요. 400조 원이 날아갑니다.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뭐 90달러, 10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400조 원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총이 그냥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총 1위를 딱 찍고 하루 만에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의견은 당연히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기차 성장률은 둔화됐잖아. 근데 지금 테슬라는 아니잖아. 지금 인공지능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지금 독점력 때문에 그 이제 뭐 주가가 잘 받쳐줬는데 이거 약화될 거다. 뭐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이거 많이 이제 앞으로 더 치고 들어올 거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인 거죠.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제 이익이 무려 78.4%, 거의 80%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지금 하드웨어거든요. 이 정도 매출 총이익률은 사실은 거의 넘사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참고로 30%가 조금 넘거든요. 삼성전자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도요. 한 45%, 6%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독점적인 그 지위와 위치를 가졌다라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낙관론이고요. 하지만 또 신중론, 회의론자들은 이거 22년 말 이때 이제 거의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4.4배 뛰었는데 지금 그 거품 낀 거다. 왜냐하면 그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에 대장주였던 시스코를 떠올리게 한다. 시스코는 이제 그 인터넷 그 하드웨어 뭐 이제 랜선 깔고 뭐 라우터 장비 우리에게 익숙한 건 아니지만 그 네트워크 까는데 정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했던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데 시스코도 버블이 꺼졌던 거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아무리 뭐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거 영원한 건 없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앞으로는 독점력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요,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코인인지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2020년대 말, 이 11월부터 12월부터 바나나 존이 형성이 돼서 대략 6개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850만 원에서 8,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바나나 존의 힘입니다. 이전에 팔면 안 되겠죠. 자, 이후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때 21년 4월 달에 어떤 책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엄청난 각광을 받았고요. 이때 벼락거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죠. 그 다음 차트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석가탄신일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합니다. 이때 주기영 대표가 상승장 끝났다. 이제 시즌 종료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다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다시 2021년 11월 달에 8,27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때 그럼 이후에 또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고로 2021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그때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간다. 1억이 뭐냐? 2억, 3억 간다. 이랬을 땐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8,270만 원에서 2,070만 원까지 수직 낙하를 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페이커를 주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눈속임입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수직으로만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상승장도 마찬가지죠. 불과 1년 후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5%를 기록합니다. 비트코인 안전자산 맞습니까? 안전자산이 마이너스 75%? 그러니까 이제 특히 최근에 뭐 1년, 뭐 2년 이때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은 나는 저거 경험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이거 이제 알트코인 뭐 솔라나요? 마이너스 97%였거든요. 지금은 뭐 솔라나 뭐 ETF를 뭐 앞두고 있지만 저 때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계속 던지는 겁니다. 전 세계 탁월한 시장 분석가 학자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뭐 전문가라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시점을, 가격을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없어요. 분석을 잘하는 분들은 있죠. 근데 맞출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에요. 시가총액이나 가격이나 각광을 받고 있죠. 확정된 미래죠. 예를 들면 RWA다, 뭐 디파이다, 뭐 레이어 1인데 뭐 어마어마한 뭐 채택을 받았다. ETF가 됐다. 1년 후에 지금 엔비디아라고 했을 때 제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한 코인에 그 정도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분할 매도를 걸어놔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혹은 일단 팔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씩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좀 팔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파냐 안 파냐보다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20년, 21년, 22년 엔비디아를 이때 샀던 사람, 23년, 24년 언제 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가져옵니다.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 산 1번 매수 그룹과 23년, 24년에 산 2번 매수자 그룹과 24년 이후에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 같겠습니까? 다르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시쳇말로 학번이 깡패다 혹은 나이가 깡패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는 저는 평단이 깡패다. 그리고 개수. 비트는 몇 개 들고 있어? 아, 나 뭐 얼마에 샀는데 뭐 0.1개야. 나 15개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평단과 개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에서는요. 근데 평단을 낮추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건데요. 이게 한번 리마인드 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락장, 폭락장, 조정장이요. 언제 줍줍을 해야 평단이 낮아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상승장이요? 아니죠. 상승장에는 평단이 계속 높아지겠죠. 내년에 사시는 분들은 평단을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살 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럴 때요. 제가 볼 때 대선 전까지 기회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때 그냥 현금이 뭐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럴 때 사야 평단이 낮아지지 언제 사야 낮아지겠습니까? 뭐 바닥이요? 바닥 우리 못 잡는 데니까요. 꼭지도 못 잡습니다. 자, 평단이 낮아져야 상승장에서 나 뭐 이만하면 괜찮아. 뭐 10배면 됐지. 20배면 뭐 만족하지. 이게요. 쉽진 않지만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고점, 뭐 꼭지에 특히 이제 내년 막 이제 뭐 불장이 시작돼서 언론에서 막 떠들 때 그때 사신 분들이 저는 탐욕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비싸게 샀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파는 거예요. 이거 안 파는 게 아니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거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2021년 뭐 고점에 레버리지 빚 잔뜩 껴서 샀으면 더 비싸게 누가 사줘야 팔죠. 그걸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안 사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 경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수많은 사람들, 뭐 저도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접하는데, 뭐 이거 경기 침체 선언만 안 했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절인 것 같아요. 뭐 전세 사기 피해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뭐 비투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빚으로 버티는 것도요. 그래서 로또의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로또가 아닙니다. 지독한 훈련은요. 이게 즐거울까요? 아무리 내가 뭐 뭘 좋아해도 뭐 올림픽 선수들이 그 태릉 선수촌 가서 진짜 이 악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그게 투자 수익입니다. 그러려면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한 무릎, 뭐 정강이, 언저리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요. 남의 확신, 뭐 제가 뭐 괜찮습니다. 뭐 땡땡 유튜버 노.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옆에서 막 흔들건 말건 난 이건 될 것 같아. 난 이거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돼. 그런 코인들 꾸준히 모으시기에 너무 좋은 시점이죠. 왜냐면 지금 인간 지표들 들려오는 거 안 들리십니까? 뭐 이렇게 막 끝났다, 뭐 하락장이다, 뭐 몇 달 전부터 그러시는데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년 어느 때가 되면 이 저점에서 그냥 적당히 저점 못 잡으니까 그냥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내년 어느 때쯤에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빠져나가기 자 장담합니다. 더 쉽습니다. 이게 뭐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평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숫자가 많을수록 수익도 당연히 커지겠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 투자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날을 한번 꿈꿔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